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가타부터 없이 돈을 줬다. 그럼 의심해야 돼요, 먼저.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상훈입니다. 밥 먹다가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폐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폐에 걸렸던 이물질이 원인이 되어서 폐렴이 진행됐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이거는 질병일까요? 아니면은 상해나 재해로 포함될까요? 환자분의 이제 상태에 따라 이제 조금 다른데요. 정확한 병명은 흡임성 폐렴이라고 해서 구강 내의 이물질이나 위에서 있는 이물질을 우리가 구토하는 과정에서 그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서 기관지를 통해서 폐렴을 발생을 시키게 되면, 건강하신 분들이면 항생제 치료로 바로 회복이 되시지만 어린아이나 조금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은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조금 위중한 질병이거든요. 질병 사망은 맞죠. 폐렴으로 사망하셨으니까. 네. 사망의 결과는 질병 사망이 맞는데 발생시킨 원인이 외부에서 발생한 이물질이라는 점 때문에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상해 사망이냐 재해 사망이냐 이렇게 주장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흡인성 폐렴은 무언가의 어찌됐든 외부적 요인에 의해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사망하신 건데 상해 사망 재해 사망 보험금을 심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사망진단서 상에는 병사로 체크돼서 들어오거든요. 보험회사가 그걸 돈을 더 주겠다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심사하거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심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망진단서상에 병사로 체크되어 있으니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을 청구하실 생각은 전혀 못하시고 질병사망이나 일반사망보험금을 청구해서 돈을 받고 종결을 하시고, 아 나는 돈을 잘 받았구나, 이것 때문에 가입을 했지, 이제 이렇게 만족하시고 끝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흡임성 폐렴의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상해나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 주장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되는 거랑 내가 보험회사에 분쟁을 제기해서 싸워보고 격렬하게 다퉈보고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통상의 보험 약관에서 질병 사망의 보험금하고 상해 또는 재해 사망의 보험금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재해 사망이나 상해 사망의 보험금이 훨씬 더 높죠. 통상적으로. 그렇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거는 결정돼 있는 거잖아요. 네.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걷고 그 보험료 대비해서 사망보험금의 가입 금액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쵸.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 확률이 훨씬 더 굉장히 많기 많죠. 때문에 질병사망보험금은 뭐 보험료가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0만 원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상해나 재해사망보험금은 10,000원이라고 하면 뭐 5천만 원, 억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이 당연히 질병사망보험금에 비해서 높고,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이름으로 외부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사고를 규정하고 있고요.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는 걸로 통해서 외부적인 사고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르죠.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상해는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이 이제 다 충족이 되어야만 인정을 하는 포괄담보 방식이고, 생명보험에서 재해라고 하는 것은 열거담보라고 해서 약관을 보면 S00에서 Y84 이 코드를 받았을 때 재해로 인정하겠다라는 건데, 상해냐 재해냐 이렇게 분쟁되는 사례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흡임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외부적인 요인 이 물질 자체도 외래 코드가 따로 있고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을 갖춰주면 상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 인정받았는데 생명보험에서 인정을 못 받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외래성이 인정이 된다면 손해보험에서는 상해, 생명보험에서는 재해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첫 번째 이 청구권의 문제점은 소비자분들이 모른다는 거. 외인사, 뭐 교통사고, 추락사 뭐 이런 것들이면 당연히 상해, 재해지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돈 왜 안 줘 이렇게 하고 싸움을 내실 텐데, 폐렴이니까 병사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본인이 몰라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돈 주면 아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고 끝이 나죠. 질병 사망으로 5천만 원 혹은 1억 정도를 받고 아 보험금 나와서 잘 됐네 끝났네 라고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게 상해로 인정받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5억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1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의 갭 차이가 크면 클수록 분쟁 금액이 클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뭘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청구하는 보험금 중에 가장
큰 게 사망보험금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진단비도 크겠지만 그걸 상회하는 게 사망담보를 가장 높게 잡잖아요.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가타부타 없이 돈을 줬다. 그럼 의심해야 돼요. 먼저 고액의 청구권 몇 천만 원, 몇 억짜리를 청구했는데 현장 조사도 없고 전화 한 통도 없고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그냥 몇 천만 원이 툭 나왔다. 그러면은 고마워할 게 아니라 다시 봐야 되는 거. 이거 제대로 나온 거 맞아 하고 봐야 되고, 오해를 하세요. 보험 심사를 전산에 넣으면 그냥 딱 돈 얼마가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보상과 직원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자료를 다 봐가면서 금액 산정을 해서 전산에 그 금액을 입력을 해서 돈이 나가는 거지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실수할 수가 있죠. 있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어요. 아무리 컴퓨터가 발전해서 대체한다고 해도 손해사정 영역까지는 좀 오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원점을 돌아와서 유가족분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로는 급격하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가 목에 딱 걸려가지고 그게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되시면 질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몸에 걸리면 네. 질식하시면 이거 그건- 질식사는 네. 사망이잖아, 이렇게 그쵸. 상해잖아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그런 준하는 행동을 피보험자가 보이다가 그게 염증 반응을 일으켜 사망하면 이때 그 사람 캑캑캑 했어, 이거 상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상해라는 청구를 하실 수가 있냐는 거죠. 보험금 청구를 접수할 때 보상가 직원들이 이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재심사를 해야 되겠네? 재심사에서 보험금 더 드려야 되겠네. 근데 그러지는 이렇게 않으니까 접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손해사정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접수 파트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이게 상해로 접수를 하실 수가 있냐라는 거죠. 상황은 상해인데 청구할 근거가 없으니까 싸울 수가 없다. 문제점을 모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제점을 안다 해도 내 청구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간신히 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고액의 청구권을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심사를 하지 절대 공정하게 중간에서 이건 상해로 볼 수 있겠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흡연성 폐렴이 상해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아는 보상과 직원도 거의 없고 많이 없죠. 그런 사례들은 많이 없고, 왜냐면 다들 그냥 쉬쉬하고 지나갔던 것들이고, 폐렴 사망인데 무슨 상해예요 그냥 막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대두가 됐던 거지 이제 몇 년 전에 젊으신 분이 이제 술을 드시고 구토하다가 그게 이제 기도로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사망하신 사례가 있었어요. 서로 합의가 안 돼가지고 법정까지 가서, 그분이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기도를 막았다. 이렇게 막았고 예. 그게 넘어가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사망했으니까 이거는 상해로 보는 게 맞다라는 판례가 있으니까 이제 요즘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청구가 되는 건데, 젊으신 분들만 꼭 그렇게 되진 않고 흡인성 폐렴의 환자분들 대부분이 노인분들이거든요. 네. 아이들도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아이들은 그나마 회복이 빨라요. 노인분들은 근육이 다 쇠퇴하잖아요. 음식을 식도로 넘기는 것도 연하라고 해서 노인분들은 그 근육도 쇠해지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딴 길로 새는 거죠. 이제 노인분들이 대부분 다 무슨 병력 을 가지고 있죠. 계시잖아요. 예. 뭐 그런 경우가 되니까 당신은 원래 내재적으로 이런 질병이 있었던 거라 이거를 우연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고, 외부적인 요인을 맞지만 사고로,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시킨 건 맞아요. 근데 외부적인 요인이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해야 되는데 이거 급격한 건 아니다. 특히 그 요양병원에서 튜브로 식사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죠. 완전히 이제 이쪽 근육이 거의 없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사망했을 때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면책을 질병으로 해서 끝을 내버리시는데, 이런 경우는 있죠. 질병이랑 상해 사망이 같이 있어요, 보험에. 네. 보험회사 특기가 그거잖아요.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을 안 주고 분쟁을 하는 거. 이 돈을 줘놓고 분쟁을 하면 끌려다니니까 질병 사망 3천, 상해 사망 1억 이렇게 돼 있다 치자고요. 그럼 분쟁 금액은 7천만 원이 그쵸? 되겠죠. 그럼 7천을 더 주느냐 덜 주느냐 이 싸움인데, 3천만 원 끝까지 안 줘요. 그러면 나중에 돼서 통보하고 하면 그때긴 3천만 원 주고 면책 통보를 해버리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 3천만 원이라도 받고 끝내자 이렇게 하고 포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입하신 상품에 질병 사망이 만약에 없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상해보험인 거예요. 재해보험이고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 소비자는 물러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너무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고령화되고 있고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또 많이 생겨나고 있고, 요양병원에서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사망진단서만 보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의무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때 당시에 환자가 어떤 증상을 보였는지 간호기록지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 흡임성 폐렴이 아니어도 병원 치료 중에 사망하셨다, 청구하기 전에 의무기록을 다 먼저 받으셔야 돼요. 다 받으셔서 검토를 하시고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는데,
흡인성 폐렴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경미한 외래적인 사고 아니냐.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데 이거는 상해 사망, 재해 사망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보험회사의 주장이고, 사망 진단서상에 병사로 체크되는데 우리가 왜 인사로 왜 줘야 돼?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분쟁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격하는 쪽이 있고 수비하는 쪽이 있다고 봐요.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수비하는 입장이죠. 그쵸.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안 준다고 하는 거를 수비를 해내서 돈을 받으셔야 되니까. 네. 근데 이거는 잠깐 달라요. 소비자분들이 돈을 달라고 공격을 하셔야 되고, 보험회사는 이제 그걸 수비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사실 이 분쟁은. 네. 그래서 입증 책임은 사실상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어요. 사고가 있어요. 그게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보험회사가 입증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사고가 있는데 질병 사망이다라고 하면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한 보험회사가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있었으니 수익자는 청구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청구권이 있죠. 네. 그러면 청구권이 있고 그 결과사의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니까 면책입니다라는 주장을 할 거면 그 다음은 보험회사의 시간이죠. 근데 지금은 병사예요. 청구권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청구권에 대한 입증 책임은 대법원에서 수익자, 유가족한테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걸 구체적으로 인과관계까지 들어가는 거는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게 보험금 청구권이다 라는 입증은 해야죠. 내가 이거 상해보험금, 재해보험금을 청구한다. 이 사람은 상해 사망이다, 재해 사망이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쟁점을 다퉈야 되는데, 이 흡인성 폐렴은 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어렵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청구권 없음으로 끝낼 수도 있는 건이죠. 폐렴 사망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받아 보셔야 되고, 보험을 한두 개만 가입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 네, 여러 개 가입하잖아요. 이 보험은 질병사망보험금이 없어요. 그래서 상해 사망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이 보험인 상해야. 근데 이쪽에는 또 말 그대로 상해가 질병만 있어요. 네. 그럼 이쪽은 질병. 보험회사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산을 통해서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얄팍한 수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보험 증권을 다 모아서 질병으로 주장하는 게 좋은지 상해로 주장하는 게 좋은지를 검토해서, 이게 질병 사망하고 상해 사망의 그 분쟁 금액 차이가 1, 2천 정도밖에 안 나. 그냥 질병으로 받고 끝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대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의뢰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호기롭게 오세요. 보험회사 직원이 뭘 주네 안 주네 막 이렇게 씩씩대고 오시거든요. 저는 꼭 그래 상담하면서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된다. 그럼 제가 왜 포기해요? 돈 못 받아서 화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분쟁이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들어갔을 때 보험회사도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그쵸? 집으로 내용 증명도 막 보내고, 보내고 전화 통화도 오고 뭐 카톡으로 뭐도 오고 점점 어떤 걱정이 드시겠어요? 소송에 대한 걱정이 드시고, 내가 보험회사를 이길 수 있을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1, 2천만 원 뭐 요 정도 선의 분쟁이다 그러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병사는 맞거든요. 원인이 외인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쟁은 공격하셔야 되는 거고, 그 금액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끝까지 가셔야 되는 분쟁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나이가 많을수록, 병력이 많을수록 불리하다. 소비자한테. 네, 소비자한테 매우 불리하다. 그건 맞죠. 대신 그때 드셨던 음식이 뭐였고, 대부분 병원에서 많이 발생하시거든요. 아프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해요. 병원에서 발생했을 때 그때 조치를 제대로 못했으면 그건 또 의료 과실로 또 넘어가면 그것도 상해나 재해로 또 볼 수가 있잖아요. 모든 일련의 그 사고 내용들을 서류로서 쫙 보고 나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흡인성 폐렴의 쟁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연화장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쟁점이 될 거예요. 연화장애가 뭔지를. 음식을 저작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보내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거를 연화 기능이라고. 뇌에서도 연화 작용을 하는 뇌도 있고, 그걸 넘기는 목 넘김을 하는 근육도 있어요. 근데 뇌의 연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출혈이 있으시거나 경색이 있으신 분들은 못 넘기시겠죠. 아니면은 뇌는 멀쩡하신데 이 근육이 너무 노년에 들어서 약해지셔서 쇠약해지시면 못 넘기시겠죠. 대부분 어디 계시겠어요? 요양병원에 계시겠죠. 그럼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튜브 꽂고 음식을 이렇게 드신단 말이에요. 크게 걸려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을 하신다고 하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음식 이렇게 연한 걸 넘기다가 그게 아예 질식이 돼버렸어요. 그런 건 상해로 명백하죠. 질식사니까. 근데 그냥 아주 소량의 음식만 기침 캑캑 하다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또 바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도 이거 음식 때문에 흡인성 폐렴 발생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죠. 바이러스성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그건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소비자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목 넘김을 제대로 하실 수 있었던 분이었나, 내 기능장애가 없으셨었나, 이런 부분만 디테일하게 좀 보셔서 그렇게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망했다, 그럼 싸워야 되고. 이 흡인성 폐렴 말고 비슷하게 외부의 영향이 질병으로 발전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또 다른 질병 같은 게 있나요?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교통사고 환자분들. 네. 교통사고 환자분들은 이제 심각한 뇌 손상을 발생을 시켜서 인지기능 장애만 오셔서, 치매가 오셔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정신은 온전하신데 사지마비가 오셔서 병상생활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고는 10년 전에 났어요. 근데 그걸 계속 투병 생활하면, 우리가 직장에도 나가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건 그만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움직이면 먹어야 되고, 열심히 일하면 자야 되고, 이런 대사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몸에 면역체계가 생겨서 감기에 많이 안 걸리죠. 네네. 근데 그렇게 교통사고 나셔서 기력이 점점 쇠해지시면 나중에 그냥 폐렴으로 사망을 해버리시거든요. 네. 흡임성 폐렴이 아니어도 그냥 폐렴으로 사망하세요. 제가 전에 의사분한테 듣기에 대부분의 노인들이 폐렴으로 사망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냥 감기죠. 그냥 예. 쉽게 말해서 그냥 감기로 돌아가시는 건데요. 그분은 상해냐 재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또 교통사고면 교통재해냐 교통상해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보험회사가 많은 보험 약관을 수정을 해놓은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년. 사고 나서 2년 안에 사망해야 그건 상해 사망을 보겠다, 재해 사망을 보겠다, 이렇게 약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과관계, 폐렴은 교통사고가 아니어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걸 그러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돼? 이제 이렇게 또 보겠죠. 교통사고로 인한 거 치기로 끝났고, 이 사람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냥 면역기능이 약화돼서 별도의 사망이 발생한 거야, 질병사야, 이제 이렇게 주장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고와 사망 간의 그 기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런 폐렴은 잘 움직이지 않고 면역체계가 망가지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은 100% 또 문제가 된다. 근데 흡임성 폐렴은 거기에 하나가 더 가서 아주 미세한 분비물, 기관지로 들어갈 거면 큰 게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네. 아주 작은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인한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걸 상해나 재해로 볼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질병으로 사망을 했더라도 그 원인이 재해 혹은 상해가 된다면 다툼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